다크워터스는 듀폰의 화학물질 무단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마크 러팔로가 주연을 맡았고 캐롤로 유명한 토드 헤인즈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우선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티켓 파워가 강한 배우와 감독은 아니지만 실력은 이미 인정받은 분들이죠. 그리고 실화가 모티브라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항상 어떻게 사실감을 불어넣을까 고민을 하는 감독에게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라는 문구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겠죠. 하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언론을 대체할 많은 매체들이 나온 현대에 실화 바탕의 영화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 현실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친 사실 전달을 위해 영화적 재미를 놓칠 수도 있죠. 저 개인적인 입장은 영화적 재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각색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주된 메시지가 해체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다크워터스는 북미에서 이미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다크워터스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표현에 있어 이 영화는 어쩌면 밋밋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최소한의 것으로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려 하죠.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영화다운 방법이에요. 제한된 정보로부터 파생된 여백은 관객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영화에 참여하게 만들죠. 이러한 방식은 이미 캐롤에서 봐왔고 캐롤을 최고의 멜로 영화 중 하나로 만든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크워터스에선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미 마크 러팔로의 마스크부터 강한 느낌은 아니죠. 대부분 픽스로 고정된 채 촬영이 되었고 이야기의 진행도 강한 액팅 없이 대화로 진행됩니다. 그 대화에서도 영화 같은 명대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법한 이야기죠. 최초의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압박도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롭 빌럿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윌버 테넌트의 축산지를 찾아갈 때도 이미 친기업인이며 미 환경조사국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믿고 있죠. 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붙잡혀 있는 상황도 자신에게 꼬박꼬박 찾아온 가까운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할머니의 아는 이웃이에요. 그것도 할머니가 그닥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죠. 롭은 그런 테넌트의 총성에 움직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죠.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롭에겐 사실 움직여야 될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객에겐 굉장히 감정이 움직여지는 상황이죠.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의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불의에 움직여야 하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화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선 분명 효과적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사실적인 이야기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 주관성이 더욱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영화의 장점으로 보이던 사실성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평이함으로 변질됩니다. 영화의 분기점은 사건이 발생한 후 7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이야기가 너무 평이해요. 리듬감이 부족합니다. 영화적 갈등은 많이 발생하지만 그 해결이 굉장히 쉬워요. 현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선 영화적 각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최초의 갈등을 보면 듀폰 회사가 처리해왔던 화학 물품이 인체와 동물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롭이 이 사건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상관인 톰 터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만 진행하라고 하죠. 그 이후의 위기 상황에도 톰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롭을 대변해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죠. 듀폰에서 많은 서류를 보내 롭을 고민시키게 하지만 사실상 영화에선 몽타주의 나열로 흘러가요. 그리고 화학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니 마치 타이어를 삼키면 어떠냐고 묻는 셈인데 그러고 싶어요? 라는 대사로 유해함이 증명되죠.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단 조력자의 도움으로 영화 초반의 주된 갈등이 해결됩니다. 현실적인 뼈대를 건드리기가 힘들었다면 외적인 요소로 주인공을 몰아넣을 수 있었어요. 대형 로펌 입장에선 듀폰이라는 잠재적인 고객을 공격하는 롭을 막아설 수도 있고
시골 출신인 주인공을 차별적 시선으로 음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내도 쉬고 있는 입장이며 돈을 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말을 하죠. 가족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 초반부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요소예요. 활용이 안 됐을 뿐이죠. 이게 7년 이후에는 주인공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전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게다가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화입니다. 많은 상황과 많은 인물이 있죠. 영화적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정보가 계속 뿌려지니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적어도 중반 이전엔 말이죠. 7년 이후 영화는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7년 이전은 듀폰사의 반인륜적 행위와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면 7년 이후는 기나긴 재판의 과정에서 지쳐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장치들이 여기선 힘을 쓰죠. 경제적 문제가 롭의 발목을 잡고 아내인 사라도 일에만 빠져있는 롭에게 지쳐있죠. 다른 공익 제보자들도 사회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듀폰은 뒤에선 더러운 짓을 해도 사회에선 많은 공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듀폰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실질적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내외적으로 주인공을 갈등에 놓이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표면으로 명확히 보입니다. 손을 심하게 떨기 시작하고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하니까요. 사실 주인공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엔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인물이죠. 기나긴 시간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처럼 속물에 찌든 변호사가 정의를 위해 변해가는 인물로 설정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너무 뻔한 클리셰인가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외제적 요소입니다.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2014년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 비료공장 암 진단 사태 등등 당장에도 머리를 스쳐가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고발하는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영화가 부족한 지점이 있어도 외적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분노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역할보단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독의 목적이었다면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적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지만 분명 사회적 문제는 각인시켰으니까요. 사실 전 다크워터스가 좋은 영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와 인물이 평면적이고 색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편집도 감정을 잘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법정 다툼이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면도별로 챕터를 나눈 건 최악의 수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눌 거면 사건 전후 큰 덩어리로 나누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 판단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광고하지만 그 작품에 비교하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생각해보니 스포트라이트에도 마크 러팔로가 나왔군요. 자신의 생각에 뚜렷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다크워터스 적정가는 8,000원입니다. 평단이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분명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화가 가져야 할 요소 중 오락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 지점을 놓친 지루한 영화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영화 뒷좌석에 앉은 분이 끝나자마자 시원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분석하는 입장으론 조금 다르지만 영화를 보러 온 관객으론 어느 정도 공감되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